작고 고풍스러운 방이다. 천장은 높고 흰 회반죽을 발랐다. 오래되기는 했어도 만듦새에서 구석구석 신경 쓴 티가 난다. 천장 구석을 지나는 페인트 칠을 한 낡은 배관을 봐도 쇼와 초기 건물이 아닐까 싶다. 살풍경하지만 청결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에서 학교 또는 주민회관 같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은 기름하고 정면에 대략 30cm 높이의 무대가 있다. 판자가 낡기는 했어도 튼튼해 보인다. 한복판 언저리,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섰을 위치가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었고 눈에 띄게 달았다. 작은 무대다. 어른 5명이 서면 비좁고 답답한 인상을 줄 크기다. 하기야 객석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리 넓지 않다. 이쪽도 어른이 20명 들어가면 꽉 찰 것이다. 객석에는 파이프 의자가 10개가량 대충 놓여 있다. 무대 중앙에도 파이프 의자 하나가 객석을 향해 놓여 있다. 있는 것은 크게 다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다들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서 개성이 느껴지는 중년 남녀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소곤소곤 무슨 말을 주고받으며 객석에 앉았다.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하는 그들의 표정이 편안한 것을 보면 이제부터 상연될 작품은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종류인 것 같다. 거품 같은 소곤소곤 말소리가 불현듯 생각난 것처럼 여기저기서 솟았다가 꺼진다. 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지?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무렵 벼랑간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와 큰 창문을 안막으로 가렸다. 안막을 치는 쫙 소리에 관객들이 잡담을 중단하고 자세를 고쳐 앉는다. 방이 어두워지고 에헴 하는 나지막한 헛기침 소리가 몇 번 이어진 뒤 주위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무대 옆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다. 방 구석에 있던 검은 옷을 입은 진행 요원이 바닥에 세운 고풍스러운 조명을 켜 무대를 비춘다. 무대 위의 의자가 훤히 밝아졌다. 젊은 여자가 서류 봉투를 안고 단상으로 올라와 당혹한 표정으로 중앙에 서더니 머리를 꾸벅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머뭇거리며 말하더니 쭈뼛쭈뼛 의자에 앉는다. 여자는 긴장하고 있었다. 표정은 아직 앳되고 화장기도 거의 없다. 소녀라 해도 될 것 같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단발머리가 신선한 인상을 준다. 감색 정장 투피스와 흰 블라우스. 어떻게 봐도 구직 활동 중인 학생이다. 여자는 침착하지 못하고 객석을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당혹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질문하셔서
당시 상황을 본인이 직접 설명하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준비를 못했거든요. 요령부득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또다시 고개를 꾸벅 숙였다. 객석이 술렁거렸다. 그 술렁거림에는 놀람과 기대, 곤혹과 불만이 조금씩 섞여 있었다. 그것을 감지했는지 여자의 표정이 더욱 긴장되었다. 그날은 아주 무더운 날이었어요. 여자는 침을 꿀꺽 삼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가 아주 쨍쨍했던 건 아닌데 유난히 푹푹 쪄서 걷기만 해도 땀범벅이 됐죠. 그것도 아주 끈적거리고 불쾌한 땀이었어요.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퍼뜩 생각난 것처럼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본다. 네,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구직 활동 중이었거든요. 익숙치 않은 면접용 복장이었죠. 펌프스도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투피스라는 건 역시 덥더군요. 여자는 자신이 신은 검정 펌프스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재킷 옷깃을 어루만졌다. 이젠 입을 기회도 없지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죠. 살짝 웃고는 기억을 더듬는 표정을 지었다. 신죽구역 서쪽을 걷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 숲 사이를요. 아스팔트에 반사되는 햇빛이 얼마나 세던지. 그날은 오전 중에 한 곳에 갔다가 오후에 두 곳 더 들를 예정이었어요. 마음이 급했거든요. 원래는 회사들을 방문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정보 수집도 전혀 안 했고 학교 다니면서부터 아르바이트했던 극단을 그냥 다닐 생각이었어요. 회사 다니는 게 제 적성에 맞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 지점엔 전 이미 한참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다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마음 잡고 구직 활동을 했는데요. 허둥지둥 방문 약속 잡고 옷 사고 회사의 사업 내용도 잘 모르는 채로 찾아다니는 저 같은 게. 젊은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앳된 얼굴에 순간 무척 찰나적이고 어두운 그림자가 떠올라 관객이 흠칫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오전 중에 갔던 회사가 느낌이 아주 안 좋았던 거예요. 저쪽 입장에선 제가 멍청하고 요령 없는 학생이었겠지만요. 안내가 영 불편해선 그저 널따란 건물 안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기만 하고 담당자는 무표정하고 말이죠. 무슨 회사였는지 벌써 잊어버렸네요. 어느 제조업체의 자회사인 소프트웨어 회사였나? 그럴걸요? 여자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천장의 한 지점을 응시했다. 크게 뜬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아니, 눈은 천장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 어느 날을 올려다보는 듯 했다. 딱 한 곳 갔을 뿐인데 지칠 대로 지치고 굉장히 우울했어요. 오후에 두 곳이나 더 가야 하다니 생각만 해도 까무러칠 것 같았죠.
여자의 눈은 허공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취직하기로 한 이상 어딘가에는 채용되어야 하죠.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채용되는 사람이랑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전 물론 안 되는 쪽이에요. 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던 터라 어떻게든 기분 전환을 해서 오후 스케줄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점심을 먹고 기운을 내야겠다 싶었죠. 전날 밤 하도 긴장해서 잠을 설치는 바람에 늦잠을 자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여자는 배에 손을 갖다 댔다. 무의식 중에 취한 행동인 듯 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어디를 가나 자리가 없었어요. 어디나 회사원들로 10,000원이었죠. 활기가 가득하고 스피드가 넘치고 학생 신분에서 직장인을 바라보면 스피드가 넘치더군요. 다들 그저 점심을 먹는 것뿐인데 압도돼서 말이에요. 다들 저렇게 취직해서 일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이도 저도 아닌 처지에서 어설픈 구직 활동을 하는 제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가게에 도저히 못 들어가겠지 뭐예요. 난 저 속에 못 낄 게 틀림없다. 직장인이 될 수 없다 싶어서요. 작은 한숨.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달랑 저 혼자뿐인 것 같았죠. 저만 세상에서 소외된 느낌이었어요. 기묘한 웃음이 떠오른다. 편의점에서 빵이라도 사야지 했는데 편의점 계산대도 붐비는 거예요. 바깥까지 줄을 섰을 정도로. 나처럼 느려 터진 인간은 점심도 못 먹는구나 싶어 점점 더 비참해져서 그나마 한산한 자동 판매기에서 캔커피를 사는 게 고작이었어요. 여자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동 판매기의 버튼을 누르는 모양이다. 어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만한 데가 없나 찾아봤어요. 얼굴을 천천히 움직인다. 반짝반짝 빛나며 홀린 것처럼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 여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여자의 눈을 보는 사이에 주위가 밝아진 것이다. 거리의 소음이 잔물결처럼 밀려들었다. 객석에서 탄성이 일었다. 신주구역 서쪽의 지하도, 열기를 머금은 바람, 환한 오후의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는 직장인들, 잠깐 쉬려고 하는 이, 서둘러 거래처로 가는 이, 밖에서 먹으려고 조그만 도시락 꾸러미를 들고 나온 여자 사무원들. 여자가 보는 풍경이 관객들에게도 임장감 넘치게 느껴진다. 과거 여자가 보았던 풍경, 그녀가 마지막 날 본 광경이 빠끔이 트인 밝은 공간이 눈앞에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장소였죠. 건물들 사이에 이런 곳이 있다니. 환한 햇살, 부드러운 소음, 인공 연못이 있고 분수가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아름다웠어요.
물방울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시원한 물보라. 공중에 춤추는 물방울이 빛을 반사한다. 햇살은 여자의 머리에도 닿았다. 검은 머리의 윤곽이 빛의 색으로 부옇게 흐려지고 뺨에 난 솜털까지 밝게 빛난다. 기분 좋은 곳이었어요. 우울했던 것도 있고 얼마 동안 분수에 반짝이는 부분을 바라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분수 주위에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저 말고도 도시락을 먹는 여자 사무원과 담배를 피우면서 서류를 체크하는 회사원이 앉아 있었죠. 그렇게 혼잡하진 않아서 느긋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여기라면 내가 앉아 있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는 두세 발짝 나아가 살며시 앉았다. 의자에, 아니 분수가에. 여자는 생긋 미소를 짓고는 눈을 감고 빛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 정말 기분 좋았어요. 앉은 순간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죠. 앉았을 때 팔다리가 슥 차가워지고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상상 이상으로 피곤했구나 싶었어요. 두 손, 두 발을 본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내내 상태가 좋았고 약만 가까이 두고 지내면 발작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어른도 됐으니 체력도 붙었겠다. 이제 괜찮을 거다. 그렇게 찰석같이 믿고 있었지 뭐예요. 쓸쓸한 웃음. 생각해보면 당시 계속 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극단 공연도 얼마 안 남아서 준비하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뛰어다녔고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면 시간이 더 확 줄어서 한 3주 가까이 제대로 쉬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젊으니까 이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극단에 있다 보면 스태프 중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많거든요. 혼자서 몇 사람 몫을 일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제일 어린 제가 쉴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다른 애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없었던 적이 많았던 터라 이번엔 다르다. 어른이 됐으니까 이젠 정말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손을 꼼짝 않고 들여다본다. 소도구 담당이었죠. 의상도 약간. 손재주가 있다는 게 그나마 제 쓸만한 점이었던 터라 열심히 작업에 몰두했죠. 특히 이번 공연은 시대극이었기 때문에 의상이랑 소도구 제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집안도 소품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공연 때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 불안해질 지경이었지만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했어요. 침묵. 이윽고 겸연쩍게 살짝 웃는다. 네,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극단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랬어요. 보일 듯 말 듯 뺨을 붉힌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나이도 부모 자식만큼 차이가 많이 났고 절 딸처럼 기호해 주셔서 자주 밥을 사주시곤 했어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깐다. 네,
결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는 절대 양심에 거리낄 일은 하지 않았어요. 단호한 어조에서 분한 감정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침묵. 얼마 있다가 그녀는 고개를 쳐들었다. 양심에 거리낄 일은 하지 않았어요. 저랑 선생님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선생님을 사모했던 것, 아니 분명히 말해서 사랑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선생님을 사랑했던 걸 후회하지 않고 그때 제 감정에 관해 거짓말을 할 생각도 없어요. 끝내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선생님도 눈치는 채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만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자주 섞인 작은 웃음소리. 물론 선생님께 부인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유명한 여배우의 아주 미인이신 사모님.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죠. 멋진 분이더군요. 그래요. 저랑 비교하다니 터무니없는 일이죠. 허둥지둥 손살을 친다. 저는 손재주가 조금 있을 뿐인 평범한 여자에 선생님도 제가 스태프라서 말을 걸어주시고 밥을 사주시는 것뿐.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건 자유잖아요. 제가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누구한테 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 혼자 멋대로 좋아하는 건 상관없지 않나. 그렇게 저 자신을 타일렀어요. 몸을 바르르 떨듯 호흡하고는 살짝 미간을 찡그리며 가슴을 붙들었다. 그렇지만 사람은 참 제멋대로죠. 말을 주고받고 마주보고 식사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점점 욕심이 커져요. 좀 더 같이 있고 싶다. 좀 더 목소리를 듣고 싶다. 좀 더. 참아야지 해도 참을 수 없어요. 집에서 의상을 만들다가도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당장 달려가서 눈앞에 서 있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고 코를 훌쩍였다. 응석이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좋아하니까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오래 같이 있고 싶었어요. 크게 뜬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차츰 소문이 퍼졌어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수근수근 이야기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또 그치는 게 몇 번 이어지면서 아, 나랑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부르준다. 저한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전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터라 뭐라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를 흘끔거리는 시선에서 불쾌한 느낌을 받았어요. 굴욕적이었어요. 선생님에게도 죄송했고요. 움켜진 주먹에 바들바들 떨린다. 네, 사모님이 뭐라 하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결국 옆에서 끼어든 사람은 선생님과 사모님의 공통되는 친구분이신 여배우였어요. 그래요.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여배우. 그녀는 애써 자신을 억누르려 하는 것 같았지만 눈에는 어두운 분노의 빛이 떠올라 앳돼 보이던 표정에 그녀를 두려웠다. 아니요. 쓸데없는 소린 전혀 안 했어요. 그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이번 공연이 끝나면 극단을 그만두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전 어안이 벙벙해서 처음엔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데다 그분은 저희 극단이랑 아무 관계도 없거든요. 예전에 개견한 적이 있다고 들었지만 인사 문제에 간섭할 권리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다가와서 극단을 그만두라고. 이유는 저도 알 거라고. 다른 스태프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이 느닷없이 사무소로 찾아와서 저한테 단도직입으로 그런 말을 하리라는 건 아무도 예상 못했을걸요.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분한 듯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다.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그렇게 통보하곤 그 사람은 그걸로 이야기는 끝이라는 듯 바로 가버렸어요. 남은 스태프랑 제가 얼마나 어색했을지 상상이 되세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못했고 저도 다른 사람들 얼굴을 참아볼 수 없었어요. 결국 작업도 못 끝내고 집에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는 코를 훌쩍 들이마신 다음 크게 한숨을 쉬었다.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공중을 살며시 올려다본다. 제가 뭘 어쩔 수 있었겠어요. 노여움이 사라지고 멍한 표정이 떠올랐다. 무시하고 계속 눌러앉는 방법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 선생님께 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남들 앞에서 딱 잘라서 말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에요. 힘이 빠진다. 스태프 사이에도 이번 공연이 끝나면 제가 그만둔다는 게 마치 기정사실처럼 서서히 굳어져 갔어요. 그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해서 전 구직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여자는 갑자기 기묘한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자신이 얼굴을 일그러뜨린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진짜 이게 마지막 공연이 되는 걸까?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만두면 선생님 곁에 있을 이유가 정말로 없어지고 마는데 선생님 곁을 떠나기 싫은데 하지만 다들 내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벌써 새 아르바이트까지 구해놨어. 벼랑간 여자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가슴을 부여잡는다. 호흡이 약간 불규칙하다. 그만두고 싶지 않아. 비통한 부르짖음에 관객이 일제히 몸을 움찔한다. 그만두고 싶지 않아. 여자의 안색은 새파랬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공연, 분명 마지막이 될 공연을 위해 전 필사적으로 작업을 계속했어요.
밤새워 의상을 꿰매고 배우들이 신을 조리를 준비하고 소도구를 만들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쉴 수도 없었죠.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극단을 그만둔 다음에 저 자신이 떠올랐어요. 허무감과 상실감으로 넋이 나간 저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죠.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무척 길고 큰 한숨. 주인은 무시무시하리만큼 고요하다. 여자는 맥없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신이 무대에 있음을 그제야 기억한 것처럼 아 하는 표정을 지었다.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숨을 헐떡인다. 그래서 저는 간신히 입을 열어 쥐어짜듯 중얼거린다. 발작이 일어났다는 걸 깨닫는 게 늦어지고 말았어요. 토막토막 끊어지는 낮은 목소리는 젊은 여자라기보다 높아갔다.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손발이 그렇게 찬 게 무슨 뜻인지, 몸이 가라앉는 것처럼 무거운 게 어떤 신호인지 깨닫는 게 늦어진 거예요. 중학생 때는 발작을 자주 일으켰는데 그때는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몸이 미리 알려주곤 했어요. 어렸을 때는 시작된다 그랬대요. 발작이 일어날 거란 낌새를 무의식 중에 쟀던 거죠. 그렇지만 그때 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이라는 걸, 그것도 전에 없이 큰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이라는 걸. 여자는 허공을 향해 느릿느릿 손을 뻗었다. 비로소 알아차렸을 때는 호흡이 정지하려는 찰나였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전 패닉을 일으켰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약을 꺼낼 생각도 못했어요. 여자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내밀어 손을 뻗는다. 손가락은 부자연스러우리만큼 새하얗고 쫙 편 손바닥은 기이하리만큼 커 보였다. 약, 그래요, 약이에요. 전 늘 약을 갖고 다녔어요. 그녀는 정신이 든 것처럼 몸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곧바로 약효가 나타나서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그래, 약이야. 어서 약을. 여자의 동작이 딱 그쳤다. 관객도 숨을 삼킨다. 여자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휘둥그렇게 뜬 채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얼굴이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진다. 약이 없어. 목소리에 절망감이 서려있다. 지금 나한테 약이 없어. 쉰 목소리. 그래요. 그날 아침 전 늦잠을 잤어요. 아침도 안 먹고 황급히 면접용 정장으로 갈아입고 평소에 안 쓰는 구직 활동용 숄더백이랑 사료 봉투를 들고 뛰쳐나왔거든요. 늘 들고 다니는 약이 든 파우치가 들어있는 토트백이 아니라 무서운 침묵. 약이 안 든
쓴 적이 거의 없는 숄더백을. 여자는 동작을 멈춘 채 허공을 꼼짝 않고 응시한다. 기나긴 침묵. 객석도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않는다. 하여간 난 바보야. 역시 난 직장생활이 안 맞아. 여자는 불분명하게 중얼거렸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생각이었어요. 침묵. 후 하는 한숨이 여자와 객석에서 동시에 흘러나왔다. 덜컥덜컥 소리와 더불어 관객들이 자세를 고쳐 앉는다. 여자도 어깨를 잡으며 허리를 곧게 펴고 고쳐 앉았다. 회장 전체에 한숨을 돌린 듯한 분위기가 감돈다. 이게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어떠신죠?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여자는 대답을 구하듯 쭈뼛쭈뼛 주위를 살펴보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화를 내고 있었다느니, 울고 있었다느니, 웃고 있었다느니, 사람들이 목격한 게 다 달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 하신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뿐. 전 감정 상태가 쉽게 변하는 편인데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뿐이에요. 변명하듯 두 팔을 벌린다. 이제 됐을까요? 여자는 방 구석에 있는 진행요원에게 묻는 듯했다. 저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그만 가야겠어요. 손목시계를 보고 황급히 일어선다. 불현듯 생각난 것처럼 객석을 보고 머리를 꾸벅 숙였다. 어째 두서없는 이야기였죠? 죄송합니다. 떠나야 할지 좀 더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다. 다른 분들께도 말씀 잘 전해주세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서툰 걸음걸이로 무대에서 내려와 익숙치 않은 펌프스로 또각또각 발소리를 내며 빠른 걸음으로 방에서 나갔다. 아무도 없는 무대. 밝은 조명이 텅 빈 의자를 비춘다. 어중간한 침묵 뒤 띄엄띄엄 박수 소리가 일었다. 건성으로 치는 무관심한 박수. 진행요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암막을 걷는다. 모든 것을 일상으로 되돌려 놓는 자연광이 방 안 가득 쏟아진다. 곳곳에서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며 남녀가 일어선다. 덜컥덜컥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겹친다. 어떻게 생각해? 저 정도면 되는 건가? 너무 아마추어스러운 거 아니야? 그것도 맛이라는 거 아니겠어? 결말이 딱 떨어지지 않지. 관객들은 나지막히 무책임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삼삼오오 방에서 나간다. 진행요원들은 무대에서 의자를 내려
객석의 의자와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다. 솜씨 좋게 의자를 겹쳐 밖으로 내가고 미닫이 문을 꽉 닫는다. 이제 아무도 없었다. 무대도 방도 텅 비었다. 남은 것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정적뿐이다.